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첫 수업 시작입니다. 2학기 때에도 선생님이랑 즐겁고 활기차게 함께 수학 공부 이어나갑시다. 오늘은 수학 첫 수업이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OT, 평가와 관련된 거를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학 공부 방법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공부법. 다음 세 번째, 본격적인 삼각비 단원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복습하고 또 1학기 끝날 때쯤에 2차 함수 배웠었죠? 2차 함수 단원도 잠깐 복습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 예고와 함께 숙제가 있으면 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 평가입니다. 2학기 평가예요. 2학기. 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지필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수행평가는 2번 진행이 됩니다. 1학기처럼 2번 논수령 2번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첫 번째 수행평가, 다음 두 번째 수행평가. 둘 다 논수령입니다. 논수령. 풀이 과정과 답을 적는 게 논수령이에요. 시험 범위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수행평가 논수령은 2차 함수 단원이에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단원 중에서 마지막 단원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단원에서 첫 번째 논수령 수행평가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수령은요. 단원이 어디냐면 삼각비 단원이에요. 삼각비 단원이고 일단 삼각비 전체 단원을 수행평가 범위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배운 데까지 볼 거기 때문에 혹시 범위에 있어서 축소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알려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원의 성질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단원. 지필고사 볼까요? 지필고사는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지필고사는 한 번 봅니다. 중간고사 때 한 번 봐요. 1차 지필 때 이게 중간고사를 말하는 거예요. 보고 범위는 지금 예상하는 범위예요. 2차 함수 마지막 단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터 삼각비 들어가고 원의 성질까지입니다. 정확하게 교과서 페이지로 알려주면은 페이지 124쪽부터 페이지 207쪽까지 교과서 맨 앞에를 펴보면 이렇게 차례가 나와요. 교과서 7페이지, 8페이지쯤에 있네. 그러면 우리가 1학기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였냐면 여기까지였어. 2차 함수 단원에서 2차 함수 단원에서 세 번째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까지였습니다. 2학기 시험 범위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학기 시험 범위는 2차 함수 마지막 단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예상이 2차 함수부터 원의 성질 여기 끝까지. 원의 성질 진도를 다 못 나갔을 때는 진도 나간 데까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언제 우리가 수행평가를 보냐면 논수령 첫 번째는요. 중학교 3학년 등교 수업 때 그게 이제 처음으로 등교하는 주간이
이제 9월 첫째 주거든요. 9월 첫째 주여서 8월 30, 31일에 봅니다. 8월 30 월요일 또는 8월 31일 화요일에 볼 거예요. 논술형 첫 번째는. 그 다음 논술형 두 번째는 언제 보냐면 그 다음 중3 등교일에 볼 거예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예상으로는 추석 끝난 다음 주에 볼 것 같습니다. 그게 10월 첫째 주예요. 10월 첫 주에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언제인지 알죠? 10월 14일, 15일이에요. 10월 14, 15. 이렇게 수행평가랑 지필평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수행평가, 지필평가 반영 비율은 1학기 때랑 동일해요. 수행평가 40%, 그다음에 지필평가 60%인데 수행평가가 두 번으로 나뉘었죠. 논술형 첫 번째 20%, 논술형 두 번째도 20%입니다.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수학 공부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념, 학습. 개념을 공부하고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개념이 딱 있어. 암기. 머릿속에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말고 그냥 암기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개념,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외우고 암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외우면서 암기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적용입니다. 개념을 머릿속에 넣었어. 그러면 문제에 꼭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개념을 활용한다고 하죠. 활용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문제들을 풀어보면 돼요. 이 개념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딨냐? 자, 교과서에 문제가 많죠. 교과서는 기본입니다. 교과서를 주축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이 문제들을 풀면서 개념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나 왔다 갔다 하면서 개념도 다시 공부하고 개념도 활용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차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 배운 게 무리수를 배우면서 실수를 배웠어요. 근호 배웠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식과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삼각비 원의 성질이 나오는데 이 두 파트는 기하, 도형 파트입니다. 도형.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서는 통계 단원이에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삼각비와 원의 성질, 통계를 배울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잘 안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당일날 선생님이랑 개념 살펴보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그러한 과정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넘어갈까요? 오늘 해야 되는 세 번째는 삼각비 단원 배우기 앞서서 필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 닮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등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2차 함수 마지막 단원 배웠었죠? 2차 함수 마지막 단원 간단하게 복습합시다. 페이지 138쪽 한번 펴볼까요? 페이지 138쪽 넘어갑시다. 페이지 138쪽으로
삼각비 단원에 앞서서 꼭 복습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자, 페이지 138쪽입니다. 닮음.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닮음 조건이 나오죠. 그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도 배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닮음이랑 피타고라스 정리. 이 두 가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닮음이라는 거는 어떤 두 도형이 닮음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도형이 닮음이래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랑 닮음이에요. 닮음일 때 이렇게 기호 표현합니다. 닮음일 때. 이게 뭐냐면 한 도형 있죠? 지금 ABC, 이 ABC라는 친구를 확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자, 확대. 확대 시켰더니 옆에 있던 삼각형 DEF랑 동일해졌어요. 합동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 관계에 있다. 서로 닮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삼각형 ABC는 삼각형 DEF랑 닮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닮음을 표현할 때 삼각형을 말을 해줄 때 대응하는 꼭지점끼리 순서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자, 꼭지점 A랑 꼭지점 D랑 지금 대응해요. 그 다음 B랑 E랑 대응, C랑 F랑 대응. 그래서 이 순서대로 A, B, C, D, E, F 이렇게 지금 각각 적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1번 봅시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서 닮음비를 구해볼게요. 닮음비라는 거는 대응하는, 그러니까 두 도형이 닮음일 때 그 두 도형 사이에 대응하는 변이 있습니다. 그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해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찾아볼까요? 길이가 나와 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변 AC, 변 DF랑 지금 닮음 관계에 있어요. 이때 이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좀 살펴볼게요. 3대 6이죠. 따라서 길이의 비는 3대 6이다. 조금 더 간단한 정수의 비로 표현을 하면 1대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삼각형 DEF에서 EF의 길이와 각 D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EF의 길이, 각 D의 크기. EF의 길이 닮음비를 이용하면 되겠죠? 지금 요 앞에 삼각형하고 뒤에 삼각형이 길이의 비가 1대 2예요. 변 EF는 변 BC에 대응합니다.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어야 되니까 변 EF의 길이는 변 BC의 길이의 2배, 10cm가 됩니다. 10cm. 그리고 각 D 볼까요? 각 D는 각 A에 대응해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닮음일 때 따라서 각 D는 50도. D의 크기는 50도가 나옵니다. 단위 꼭 붙여줘야 돼요. 센티미터, 그다음에 도, 단위. 이렇게 우리가 닮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닮음 조건이 나오네. 자, 닮음 조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A 닮음, SSS 닮음, SAS 닮음. 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 볼까요? 삼각형 닮음 조건 세 가지. SSS 두 삼각형에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SSS 합동입니다. 그다음 SAS 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SAS. 자, 여기서 S는 슬라이드, 변의 약자입니다. 슬라이드, 변의 약자고요. 그다음 A는 앵글이에요. 앵글은 각의 약자예요. 그래서 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가운데의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AA 닮음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있었을 때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을 때가 AA 닮음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어요. SSS 합동. 두 삼각형이 있었을 때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변의 길이의 비가 아니고 그냥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다음 SA, S합동.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끄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다음 ASA.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SSS, SAS, ASA는 AA로 이렇게 세 가지 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도 나와요.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RHS 합동, RHA 합동. 어떤 두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빗변이 아닌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다음에 RHA는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이번 문제를 보면은 서로 닮음인 까닭을 말하래요. 닮음인 조건을 대라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50도, 70도. 여기도 50도, 70도 있죠?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네요. AA 닮음이 되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닮음 조건 AA를 만족해요.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다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이용되는 말이에요. 직각 삼각형.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죠? 직각 삼각형이 있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 또는 빗변이라고 합니다.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여기를 빗변이라고 해요. 빗변의 제곱,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있죠? AC 변, BC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가 성립합니다.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요걸 이용해서 3번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 X제곱은 나머지 두 변 3과 4의 제곱의 합과 같다. 계산하면 x제곱은 25네요. 여기서 x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게요. 만약에 길이 x를 구하라고 하면 더 계산해 줘야겠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x는 양수 길이니까 양수만 되니까 x는 5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닮음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닮음 조건, 특히 AA 조건을 활용한 개념들이 삼각비 단원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 닮음 조건, 그 다음에 합동 조건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복습했고 한 달 전에 배웠던 이차함수 단원도 조금 복습하고 갑시다. 조금.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페이지 127쪽 필까요? 페이지 127쪽. 페이지 127쪽 우리 다 풀었습니다. 이 개념 점검하기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지금 이 상태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식 있죠? 요 일반형 형태의 식을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는 표준형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이 어떤 형태였냐면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변형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되겠죠. 이게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 축의 방정식 x는 p가 됩니다. 그 다음 볼록성 위 또는 아래로 볼록한지는 x제곱의 개수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y축과의 교점의 좌표.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을 여기 네모에다 써주면 되겠죠? x에 0 대입하면은 0,c가 y축과의 교점의 좌표이다. 다른 말로 y절편은 y축과의 교점의 좌표에서의 y값이기 때문에 c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 a가 양수이면 어디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기로 했죠? 꼭지점의 좌표 바로 구하는 거 공식으로 알려줬어요. 꼭지점 좌표. 그러니까 이 주어진 2차 함수 식에서 꼭지점 좌표를 바로 구하는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y좌표는 이 꼭지점 좌표를 2차 함수가 지나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의 y좌표는 2차 함수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했을 때의 y값이 됩니다. 대입하면 2차 함수 이 식이 y는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뒀을 때 fx에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127쪽 그리고 135쪽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닮음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내용 살펴봤고요. 2차 함수도 다시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자, 숙제 홈워크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삼각비 단원에서 자, 페이지 140쪽에 탐구하기 있죠. 거기 한번 해보세요. 네. 3분에서 한 5분이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탐구하기 해보고요. 오늘 했던 내용 있죠? 오늘 했던 내용, 우리가 복습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리고 2차 함수 단원에서 이제 페이지 127쪽, 페이지 135쪽 우리 같이 풀었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학습터에 영상으로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3학년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